액션. 안녕하세요. 관리당은 회장 김상환입니다. 먼저 참석하신 관리비 심의위원과 관리단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가위원 대표장 한상진님, 그다음에 칼라 박연희님, 그다음에 프레임 최일혜님은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역시 부회장 빅마마 조재민님 역시 손님이 좀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입점자와 함께하는 24년 2월 다름마트 관리비 부과 심의 계획을 선언합니다. 2024년 다름마트 관리비 부과 심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의안 1월분 관리비 부과 심의에 관한 건입니다.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업무 보고 사항을 진행을 해주십시오. 진행하신 후에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로 가요? 네, 1페이지, 페이지가 2페이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지난 1월 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1층 금융부 LED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한 90% 정도의 공정률로 1층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어려운 것만 좀 남아 있습니다. 8개 공사물로. 지금 1층은 그렇고 2월부터 2층을 하고 있어서 1월에는 이제 하여튼 1층을 공사를 했다. 그리고 1월 15일 날 이제 전기 설비 점검, 전기안전 공사에서 정전을 포함한 전기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우리 관리부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입퇴점은 입점이 하나, 퇴점이 둘입니다. 329가 입점하고 322호, 322호는 항공몰이, 그다음에 225호, 439가 퇴점했습니다. 공과금 미납액은 131만 5,780원입니다. 6층하고 10층 다음 페이지 4번 12월 관리비 수납률은 관리비는 93%, 역시 장충금도 93%, 공유지 수익금은 100%. 그래가지고 수납금액이 전체가 1억 4,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 관련 진행 사항 보건데 회수 금액이 법적 수단을 통한 관리비 징수가 1건에 100만 원입니다. 현재 1월 30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7번 7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LED 공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해 있어서 2층의 공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자세한 사항은 조금 있다가 부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이제 소소한 것들이 좀 있는데 보수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후방 시설 발신기도 좀 고장 났고 에스컬레이터, 고가 수조, 저수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공사할 예정입니다. 가깝고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각각 한 200만 원 정도 내외의 비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2개니까 여기는 한 400, 뭐 이렇게 200만 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5페이지는 기존에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7억 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예상도 간략하게 1월의 주요 사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문. 네, 그 우리가 여기 보면 주차 수입이요. 지금 월정 주차하는 차가 몇 대예요, 보통? 9대 정도 돼요. 예? 90대면은 그러니까 4만 원이니까 360만 원인 건데 여기 보면 좀 260만 원인데 100만 원 정도 차익이 그건 뭐 그냥 무상으로 쓰는 차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현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현금으로? 예, 부가 그거는 예. 그 부분은 그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아. 그래서 같이 그 논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뭐 보고사항은 그걸로 마치고 그러면은 그 관리비 부가 심의에 대한 그 소장님이 자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4년 관리비 1월 관리비 부과액은 부가 내역 갖고 얘기하시면 네. 되겠고요.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이월 부과액이 이제 1억 2천만 원이고 원안 1억 2천만 원입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 23년 1월분 부과액하고 한 3,7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걸 이제 가스 요금에서 가스가 좀 덜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 수선 유지비에서 그 금액이 많은 것은 이제 서지 옵서버 공사하고요. 네, 그 다음에 특별한 내용이 뭐 없고요. 지난번 말씀드린 LED 공사 같은 경우는 전부 그 공유지 수익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여기 관리비 세부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월정 유지비에서 검사 비용 그 143만 5천 원 정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부가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전년 대비표로 좀 추가로 설명 좀 해주세요. 앞에 아니 소장님 저 앞에 아니 뒤에 그 뒤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개 5번에 가면 전력비 수도 광열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2023년 1월분하고 올해 1월분하고 이 차이의 주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다른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저기 부가침해위원분들께서는 요 배부 내역을 보시고 지적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승강기 유지비 같은 경우에요. 네. 에스컬레이터가 지금 대당에서 10만 원씩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3층하고 4층 에스컬레이터 두 대는 좀 서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4층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 요거는 좀 공제받을 수 있는 없나요? 월 그것도 20만 원인데. 월정액으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월정화 그 계산하는 데 있어서 걔네가 이제 월 정기적으로 이제 수선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는 3층에서 4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뺐는데 지금 사용하지 않은 지가 벌써 몇 개월 됐으니까 지난 건 어쩔 수 없다. 앞으로 거라도 너네 손 안 대니까 이 부분은 두 달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월 사용 안 했어요? 뭐 지나간 걸 달래면 힘들고 아니 근데 그것은 아니, 올라가는 걸 올라가는 거 다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1층에서. 올라가는 1층에서 걸 4층 안 올라가.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근데 그 동일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4층에서 5층도 동일해요. 에스컬레이터 있는 거는 우리 잡힌 거는. 알겠습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면 한번 얘기는 해야죠. 쓰지도 않는 걸 뭐 안 넣으면 되지 말아요. 계단으로.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뭐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 공동 집합 건물 생활할 때 네. 이렇게 사용 여부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전체 운영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그렇게 그게 부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 우리가 걔네 비용을 업체한테 주는데 니네 관리해주니까 대신 비용을 음. 주는데 우리가 3층과 4층 사용하지 않으니까 니네 받는 비용은 이 부분은 빼줘라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두 대를 안 쓰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한 대당 10만 10만 원이에요. 네 맞아요. 이게 가격이 솔직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10만 원. 다른 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니 한 그런데 개당 10만 원 같으면은 두 개 같으면 20만 원인데 얘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그게 비용이 유지 보수비는 별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너무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가장 그걸 줄이려고 하기보다 너무 딱. 검수를 잘해야 돼요. 와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고치러 오면 시설부에서 그러니까 전에 제가 회의 때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첫째, 셋째 노는 날 와서 보고가 막. 했는데 당시 소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고친 게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지금 결제를 지금 지불을 유예하고 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사진은 첨부해서 했지만은 제가 늘 그전에도 그런 얘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휴무 때 그때 첫째 셋째 우리 관리사무실 다 휴무였어요. 그러면은 관리사무실 소장님도 없었고 그러면 오면은 시설부 한 명에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한 명이 와서 검수를 해가지고 해야지 구속을 뭐 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유지보수비는 싸고 그런 업체들이 장난질을 좀 친대요. 그래서 시설부에 꼭 가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예 시설부에도 그때는 통보도 안 하고 관리소는 없고 소장님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300만 원 지금 현재 DKL 하고 지금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린 걸로 하고 그리고 다른 배부 기준은 없어요? 천한인 사장님이 꼼꼼하게 보시니까 제가 자꾸 얼굴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잘하고 계시겠지. 조철구 회장님은 뭐 없어요? 대충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맞점을 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봤는데 여지껏 저도 이게 막 여지껏 그 배부 기준을 이렇게 바란스를 좀 합리적으로 좀 맞추려고는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어제 눈에 뭐가 들어오는 게 있냐면은 한번 보세요. 건물 화재 보험료 뭐 5대5 7대3 이거 말고 차등부가 말고 5대5로 하는 개념들이 쭉 있어요. 5대5 그러면 내가 이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정 까마귀 하나가 1,000만 원 발생했어요. 응? 그러면 1,000만 원 발생했으면 1,000만 원을 5대5 개념이면 1,000만 원을 500만 원씩 나눠서 부과를 해가지고 거기 매장부, 비매장부 그 면적분의 n분의 1 하는 거죠. 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5대5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사용을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공평 부담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나 집합 건물은 전체 면적, 우리 총 10층이잖아요. 그러면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러면 10,000제곱미터 분의 자기 면적으로 관리비를 1,000만 원이면 곱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50대 전체 쓰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장부는 5개층이에요. 같이 바닥 면적이 1,000평이라 하더라도 매장부는 5개층, 상층부는 6개층이에요. 근데 매장부하고 상층부 면적 틀리지만은 제가 그걸 논하는 게 아니고 똑같이 쓴 거는 전체 면적에 자기 면적으로 n분의 1 해가지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5대5라고 부과하는 거는 각 층에 나눠서 그 매장부 전체 면적의 n분의 1, 상층부 면적의 n분의 1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상층부에 한 층에 전층을 다 쓰고 있어. 그러면 1,000만 원을 썼어. 1,000만 원을 쓰면은 자기가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비매장부로 올라가가지고 6개층에서 나눠서 내면은 1,000만 원에 10% 1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적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게 내면 나머지 돈은 누가 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내는 거예요. 관리비라는 거는 관리비 속성은 제네선 게임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이 덜 내면 한 사람이 더 내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들이 쓴 관리 비용이고 사용료고 자기주청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5대5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내가 어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이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견이 있으시지 않으면 5대5는 전체 면적의 n분의 1로 부과하는 걸로가 타당하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거를 여태껏 그렇게 상층부 하층부에서 5대5도 뭐 7대5도 구분했는데 이제 5대5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 대비로 니네 앞으로 상층부가 5대5인데 면적 대비로 간다면 사실 10% 정도가 7, 8%가 상층부로 건너뛰어 넘어오는 격이 되는 거예요. 따지고 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비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건데 상층부는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럼 숫자는 몇 명이냐 도대체가 숫자는. 그러니까 이게 이 관리비를 바꾸는 문제는 내가 볼 때 쉽사하게 그냥 막 우리가 뚝딱해서 내 상층부가 더 가져가 매장부 덜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는 누구 유불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매장부는 예를 들어서 매장부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이 뭐 한 층을 쓰는 사람은 비매장부가 덜 내고 그러면 나머지 매장부는 더 내고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아파트고 모든 집합 건물이든 다 면적분의 n분의 1로 하는데 왜 우리는 5대5로 해가지고 서로 나눠서 똑같이 면적분의 n분의 1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법상에도 그래요. 공정주택법에도 그렇고 집합 건물법에도 그래요.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를 고쳐야 돼요. 근데 회장님 그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단순하게 우리 상인들이 점유해서 저도 지금 갑자기 들어서 그런 건데 단순히 상인들이 점유한 공간을 쳐서는 뭐 한 층은 5이고 매장부는 5이고 상층은 6층이니까 니네가 더 가져가야지 하지만 또 상층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매장부에 있는 5층을 돌리기 위해서 본인 매장부에 쓰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뭐 저 시설 저런 공간들도 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쓰는 공간들에 대한 것들도 또 있기 때문에 휩싸게 이걸 해버리면 내가 보기 이건 정말 시끄러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아니 시끄럽게 뭐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냉동 공조도 사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매장부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냉동에 대해 관련된 거는 100%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 공간 면적으로 구분하면 주차장 빼고 나머지 공간 매장부 때문에 쓰는 공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냉난방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 이 사람 거꾸로 그렇게 얘기했고 면적으로 하면 그 니네들 쓰는 공간인데 왜 우리한테 없냐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몇 명이서 결정하기보다는 요거는 좀 더 생각해갖고 총회에 가서 얘기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덤불이 걸려있다가 돈이 관리비가 되는 건데 어떻게 스무스하게 이쪽으로 확 엎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근데 내가 볼 때는 아니 회장님 이렇게 당연한 거를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니 그거는 이거는 어디 가서 총회의 의사를 물어보기를 논하기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되는 집합건물법에 명시가 된 사항이에요. 공동주택법에도 그 명시가 돼 있어요. 다 비용은 다 건물 면적의 n분의 1로 다 아파트 세대별로 다 부과하는 거예요. 이 법에 정확히 명시가 돼 있는 거를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초기에 그거를 해요. 아니 회장님은 지금 우리가 쓰는 공간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건물은 정확히 지하 4, 3, 2 해갖고 밑에 3계층이 더 있는 거예요. 2까지. 그러니까 총 14개 공간 14계층이에요. 아 그러면 그 중에서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지 그렇죠. 말고 그러면은 요거는 정확하게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초기에 가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거는 아니에요. 아니고 좀 더 우리 저 부가 심의에서 우리 부가 심의 취지가 뭐예서 방금 얘기한 억울함이 없이 서로 이렇게 공평하고 합리적이고 누가 타당성이 있어야 남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게 7대3이다. 어떤 딱 매장부만 쓰고 상층부만 쓰면 그쪽 부서에 100% 부담하고 하는 그걸 하려고 저희가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관리 차원에서 요거는 우리끼리 같이 한번 요거를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이제 촉구한 다음에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 과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관리비 부과 세부 내역서를 보면 8페이지를 한번 봐요. 8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뭐 저번 달에 한 뭐 1억 2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400을 1,400인가요? 2,400인가? 1,400이요. 2,400? 지난달은 1,400. 그러니까 1,400을 미부과를 해가지고 차감을 해줬는데 그게 당연히 1억 2천 기준으로 해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미부과 관리비로 마이너스 차감을 여기 했는데 한 거는 괜찮은데 24년도 1월 부과액을 1억 2천으로 하지 말고 미부과 하기 전 금액으로 올려서 그래야 나중에라도 부과한 거를 1월 부과가 1억 2천 그리고 실제 사용된 거는 1억 4천 얼마잖아요. 2천만 원을 2,400을 까졌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전월 대비 뭐 전년 대비 이렇게 따졌을 때 판단을 못해. 이렇게 감해준 걸로 하다 보면 규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부과액은 정확한 실제 비용 발생된 금액을 명시를 해주고 단 지금처럼 미부과 관리비 마이너스 이거는 여기다 표시해도 돼요. 그리고 차감을 하는 그 미부과 관리비 이거는 앞으로는 제가 저 집합건물법 회계 기준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 격리 쪽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 집합건물 회계 처리 기준이 법무부가 고시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이 과장이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의하면은 이 미부과 관리비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2,400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미부가 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어요.
관리비 차감하는 거를 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세계 처리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차변의 미부가 관리비. 예. 예. 그리고 차변의 미부과 관리비. 예. 그리고 네. 대변은 당연히 그냥 저기 관리비 수익으로 되죠. 수익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공동주택법에 보면 미부과 관리비를 네. 2,400을 적립한 거에서 네. 2,400을 차감을 해줘요. 차변에.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에는 2,400을 뺀 1억 2천. 1억 2천이 있고 밑에는 2,400으로 하고 우측에는 관리비 수익. 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처리를 하래요. 그리고 우리 회계 감사 받으신 우리 회계사 분이 있죠? 네, 네. 그분하고도 내가 조율을 했는데 예. 그게 회계 기준에 맞대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건데요. 응? 지금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쪽 그러니까 회계사님 얘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잉여금이 발생하잖아요. 공인수익금하고 예. 응? 예. 공인수익금하고 주차수익하고 그다음에 그 관리비도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작년 12월 달이 됐든 지금 지나갔지만 1월 달이 됐든 이 잉여금 처리를 해가지고 예. 그걸로 그 돈을 차감 적립금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만들고 그걸로 차감하라는 거지 차변에. 그렇게 해야 회계 기준에 맞대요. 그거를 잘 모르면 나중에 그 회계사님하고 그 상세하게 설명을 아니 들어요. 연말에 그 지났어도 가능하대요. 아니 연말에 그거 1년 동안 그 2월 잉여금이 나와요. 금액이 1년 알아요. 금액이 그거를 다 처리를 하고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 회계사님 얘기는 넘어갔는데 그때 거를 건드려도 되고 아니면 아니, 1월 중 거를 건드리려는 거예요. 네, 다- 잉여금을 넘기라는 거예요. 네, 넘겼어요. 다 어? 그렇게 처리한다고요. 넘겼어? 네. 이익잉여금이 그러면 지금 합계치상표 부분이 저기 재무상태 부분이 이익잉여금이 줄었어. 와요? 예, 예, 나타나요.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익잉여금을 처리하면 차변으로 정리하래요. 예.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회계 감사를 받고 앞으로도 이게 회계 처리 기준이 이번에 23년도부터 시행이 됐대요. 그래서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배분 기준은 이걸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5대5에 대한 것만 한번 나중에 한번 차후에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공지사항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같이 좀 상의도 드릴 사항도 있고 설명도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일단은 먼저 그 남쪽 출입문 이용 고객이 뭐 넘어져서 다쳐서 뭐 했다는데 우리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별지로 구성되어 있는 공사 여기 씨. 지금 한 달 주기로 이렇게 이거 그냥 방사능 꺼주세요. 근데 너무 적어서 별지구 두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 면서 하나 둘셋세 번째 별지로 드린 거 세 번째 그 1월 8일 날 오경옥이라는 분이 그 출입문 남쪽 출입문으로 해다가 넘어졌다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는 28일 날 들었고 그래서 동영상 확인하고 보험회사에다가 2월 1일 날 신고해서 저희 1월 8일 날 다쳤고 28일 날 제가 전화를 받았고
2월 1일 날 메리츠 화재 신고를 했고 메리츠 화재에서는 이제 그 사건번호 부여하고 담당자 지정했는데 아직까지 그 다쳤다는 분한테는 그 화재 쪽에서 접촉을 안 한 걸로 오늘까지 확인했고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 다친 분은 저 무슨 보험 대리사 뭐 그분을 통해서 법률사무소로 위임이 돼서 그분이 이제 법적 대리인으로서 법률사무소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사에서 보험 금액이 뭐 적정한지 아닌지를 다툰 다음에 그 다음에도 미진하면 이분들이 뭐 반응의 민사를 제기할 거고 인상하는데 뭐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게 거기에서 계셨던 분이 다쳤다고 어제 들은 얘기잖아요. 그 양반이 지금 한 달 반 동안 여기 병원에 있는데 아주 2주 돼 있고 2달 만에 나온다 하는데 그거를 단원에서 다 이제 물어주기로 돼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 어저께. 그건 그렇게 조금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단원에서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계속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이제 보험사가 하는 거지. 보험사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일단 단원에서 물어준다라는 얘기. 동영상 동영상 보냈는데 응. 동영상 그 넘어지는 동영상 저희 찾은 동영상 그 민원님들한테 오늘 아침에 송고했는데 이게 좀 사건이 좀 커지는 것 같아서 어떤 사안인지 아니 뭐 많이 다쳤어요? 아니 지금 여기 꽃집 사장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같은 방을 쓰셨대. 근데 그분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야. 단원에서 넘어졌는데 지금 한 달 반 있고 2주 돼 있다 2달 만에 나오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 뼈가 금이 갔다라는 거야. 꼬리뼈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은 여기 이제 단원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이거는 단원에서 다 문어주기를 했다라고. 그 알고 있냐라고 그분이 와서 얘기를 하시길래 내가 이렇게 같이 근데 그 올라가. 얘기는 누가 한 건데 단원사 안 보준다는 자체는 그 본인이 병원에서. 근데 나는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니 뭐 아니, 어쨌든 간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은 이 단원 자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 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단원으로 인해서 넘어져고 저거 했으면 되는데 그 자기가 문 열고 들어오다가 넘어진 거는 그것까지 다 이게 우리가 문제가 개인적으로 해줬다는 게 아니야. 커진 것 같아. 보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변호사를 쓰는 것 보험 같아. 얻은 거는 보험사에서 그렇지 무엇을 해결하면 감독원에서 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낄게 뭐 그래 없구나. 낄게 없는 것 같아. 좀 웃겨.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에서 보험액이 적으면 네. 보험사 별개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투기로 하고 일단은 보험사하고 이제 뭐 여기 법률 대리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요 사안만을 보고 그래요. 그러면 깜짝 놀랐어. 어차피 지금 상황은 그 보험사끼리 걱정한 것 같아. 하라고 이게 사건이 커지면 저희한테 나중에 뭐 밝혀지도 않는데 우리가 보름 소송으로 있었고 우리가 지금 한 달 반을 있었고 그렇게 한 달을 더 있다가 한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에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던 우리 관리사무소 불법 건축물 신고 관련해서 2월 29일까지 시정명령서가 수령을 했죠.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점 100번 두 번째. 그거 한번 그 시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29일까지 시정명령을 하라고 그러고 미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정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 불법 건축물 면적이 전체 면적이에요? 아니면 그 소장님 자리 그 부분이에요? 증축 면적이. 제가 있는 자리 보기는 당초에 기계식 물탱크 자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달아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언제 달아냈는지는 몰라서 달아놓은 게 뭐예요? 이게 만들었다. 증축을 했다는 걸로. 만들었다. 아 선생님 계신 데는 물탱크 자리고 그 앞에는 증축. 그게 증축이라고요? 네. 건물 안에 있는데 이렇게? 그래요? 아니 그게 저희 건축물 대장상에 10층 건물로 돼 있지 11층이 나오질 않아요. 아. 옥상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로비인데 거기 나갔다가 그래 놓고 써도 직접 그런데 이제 시정이라고 하면 그 물탱크 자리는 물탱크 용도대로 사용하라. 또
이거 달아낸 부분은 부셔라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배치는? 돈으로 떼우면 되는가? 지금은 근데 그거를 물탱크 자리까지도 건축물 대전이 없으니까 물탱크 자리까지 철거를 하라고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는 좀 그러면 골치 아프죠. 싸워야 될 것 한 같고요. 30년을 쓴 거를. 그다음에 나머지 달아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걸로. 이 절차를 계속 반복할 걸로 이렇게. 그냥 뭐 5층 관리사무실이면 절로 가야 되겠네. 5층에 그 공조실자리로 가면 되겠네. 빈 공간 널찍하게 있다. 아, 그거 딱 좋네. 널찍하게 그거 있네. 개인 소유 아닌가? 아니야, VIP 자리 글로 가시면 되겠네. 없으면 뭐 강제 이행하라고 하면은. 좁기도 너무 좁으니까. 아휴, 자, 그거는 뭐 계속 봐야 되겠다. 네, 이제. 천천히 네. 천천히 좀 협의를 할 부분도 있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고가 이제 또 한 번 더 나올 거니까요. 그거 한 30년 됐죠? 네. 만든 데요. 그럴 걸로 추정이 됩니다. 30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중간에 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냥 돈으로 떼고 지금으로서는 뭐 이행강제금을 적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죠. 그 방법뿐이는 없잖아요. 아예 우리 가르쳐면서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뭐 없애는 것도 이제 좀 아니, 이거 돈으로 떼울 수 있는 건 돈으로 떼어야지. 근데 이런 거를 매번 내가 느끼는 상황이지만 이게 이런 거를 뭐 신고하고 그러는 자체가 너무 이거 신고해서 그런 거야? 우리 다름에는 뭐 하는 거지?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다름에는 30년 쓴 그 거를. 진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개인한테 있어요. 피해가 없는데도 신고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단홍에 있으면서 단홍에 앙숙에서 하는 게한 거지. 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난 누구가 했는 줄 아네. 여기서 말을 안 해서 아니 그렇지. 진짜 그리고 나발 물어볼게. 그리고 그 저희가 그 누구한테 물어봤고. 화재보험을 죽여버려야 돼, 난 안 해. 메리츠 화재에 그 2,565만 9천 원에 이번에 갱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말씀 전에 과거에 2년 전에 그 수해하고 우리가 그 10층에 그 누수로 인해 가지고 한 1억을 보상을 받는 바람에 보험료가 2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3년 동안은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작년에 좀 자잘한 사고들이 아까 뭐 이렇게 뭐 남쪽 출입문 이용 고객 뭐 이런 분들이 유사한 분들이 지하철장에서 뭐 몇 건 한 3건 정도 발생을 해서 보험 처리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그래도 전년도 좀 2,600 얼마 견적을 받았는데 소장님이 여기 그 담당자한테 좀 밀당을 했어요. 저 삼성 뭐 저기가 더 싸게 했다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100만 원을 뺐어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로 해서 2,560으로 계약을 했고 그리고 요 상세 내역은 비례 보상인데 한 55% 정도 또 거기 사고가 나면 55% 정도 보상을 받는다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100% 보상을 받게 되면 건물가액의 충분한 금액을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 가입료가 엄청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2-3년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다시 한번 입단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 그래서 이제 아까 한창진 부가위원님이 이제 주차비 하고 우리 조정우 부회장님한테도 그 매장부에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
5개 주차장 13면을 10분당 300원이에요. 근데 거기 이용고객한테는 10분당 300원인데 그 5개 주차장 13명. 근데 이제 우리 입장자들한테는 30분에 500원이면 600원. 그 다음에 1시간에 1200원이겠네요. 네. 그거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거를 이용하시는 우리 입장자분들이 너무 비싸다 해가지고 좀 요거를 좀 어떻게 협의 좀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요거를 같이 상의를 해보자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함상길 위원님이 좀 그 자료를 보고 좀 설명 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1층 이제 사장님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말씀하셔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바깥에 13개면을 쓰는 데가 어디냐 쿠폰 그분들 사용하신 분들이 비싸다고 얘기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 12월 달하고 1월 달에 아마 그 각 호실별로 고기 쓴 쿠폰을 별도거든요. 그 내역을 한번 해봤더니 이제 상위 그러니까 진로마트가 월 평균 42만 원 정도를 쿠폰을 구매하시고요. 고기 용도로만. 네, 왕보석하고 황보석이 6만 원 정도를 구매하시고 나머지 그 밑으로는 보면 뭐 한 15,000원, 2만원, 뭐 만원 다 미만들로 구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상인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더 싸면 이제 해결되는 문제겠죠. 근데 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느낌상 세 번 빼고는 나머지 다 3만원, 2만원 미만이다. 한 달 동안 쓰는 거니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여기 그 구입 안 한 사람도 많네. 43명만 했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용하시면 얼마 쓰지 않는다가 이제 요거는 뭐 얼마 낮추면 뭐 50원을 낮추고 100원을 낮추고 200원을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그 회의 오기 전에 진로마트 최강 전무님하고 한번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도 여기 주차 수익 보면 되지만 지금 800만 원이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차장에 차들을 주차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전에 보면 600, 700이었다가 지금 8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주차 수익이요. 그건 뭐냐면 실제로 제가 보니까 이제 지하 4층까지 차를 댈 수 없는 데가 많아요. 도리어 우리가 만차를 걸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차를 못 대는 게 현재 상태에서. 근데 뭐냐면은 여기서도 보면 진로마트가 저 13개면만 42만 원 냈잖아요. 근데 지하로 내려가는 차들 그 차도 어마무시할 거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너무 차가 많으니까 진로마트하고 볼링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 바깥에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임대해서. 그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고 확인해 봤더니 최강 전무님 말씀으로는 2월 28일까지만 사용하고 사용을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저걸 뭐 돈 꽤만 주고 저거 한 달 월종으로 빌려서 쓰고 있는 건데 그만큼 차 대수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걸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저기 들어간 차들이 일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 구매했던 사람들은. 그랬을 경우에 이제 너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지금도 차를 못 대는데 저 차가 몰려들면 아예 못 되는 상황이 되는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1층 사장님들이 좀 답답한 부분들은 있겠지만은 뭐 이거 뭐 100원, 200원 뭐 낮추고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낮추면 되는 건데 그게 최종적으로 저게 2월 28일 지나서 저 차들을 주차장을 못 썼을 때 이 단원 주차장은 어떻게 될 거냐 요거 컨트롤 한번 흘러가는 걸 보고 결정해도 좀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깎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차들을 못 대는데 뭐예요. 깎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하 주차장을 너무 싸니까 그거를 올려야 막 10시간씩 장시간 된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봐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박경희 부관리원님이 아주 어마무시한 처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좀 여기 그 다른 거 부분이에요. 지하 주차장비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5개 주차장이 그 전에 우리가 그냥 무방으로 개방을 했는데 5개 주차장을 돈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이 품질이 올라갔습니다. 깔끔해졌잖아요. 깔끔해질 뿐더러 손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6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옷 한 개 팔면 600원만 남겠습니다. 많이 안 남지만은 이게 있음으로써 손님들이 대고 오기 때문에 그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5개 주차장을 금액을 이게 싹
한 풀을 따라 내려버리면은 어느 누구나 되면은 정말 사러 오는 사람이 못 사러 온다니까는 이거를 상당히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 비싸기 때문에 1시간 안 넘기고 얼른 가요. 그러니까 이게 회전율도 빠르고 우리한테 이득이 훨씬 많아요. 이게 돈을 받음으로써.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장님 말씀 이게 지하 주차장 만약에 주차를 올린다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 13년도 막 난리 나는 판에 이제 대폭발 터질 거는 진짜 상인들 전체가 이해하고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있고 하나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주차한 거에 한 40% 가까운 차량이 늘 거예요. 저게 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차들이 절반은 손님들이 왔다 절반은 못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짜증들 엄청나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길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주차장을 더 넓힌다. 뭐 지하 4, 5층을 막 넓히더 주차장을 더 넓히든가 아니면은 어째 못 되는 데가 있으니까 주차요금을 올려서라도 차 대수를 줄여버린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사리 주차비를 얘기하는 너무 힘드니까 진짜 저 2월 28일 이후에 저게 만약에 못 써서 차들이 여기 대지도 못하고 너무 짜증나면 상인들이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상인들 입으로 뭐 올리자 내리자 뭐 더 타자 뭐 이거는 그때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간에 저 13면을 100원 200원 낮추는 거는 좀 이따 얘기해도 늦지 않다. 뭐 회장님은 뭐 팍 절반으로 깎아버리자는데 그래봤자 한 달도 안 되니까. 지금쯤에서 맞아요. 지하주차장이가 얘기가 나와야 이게 이제 차후로 논의가 그렇죠. 돼서 이거를 이제 각인을 다 시켜주고 이게 만약에 주차비가 비싸잖아요. 나부통도 빨리 돌려보고 가거든. 근데 하루 종일 놔둬도 2,000원이면 되거든. 10시간도 2,000원이면 저러겠네. 편안하게 그냥 돌고 할 거 다. 그리고 또 다른데 돈을 줘야 된다니까. 아니 그게 그런 것도 의향 있고 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손님들이 다 똑같진 않잖아요. 않는데 손님이 왔고 이제 시간이 30분에 600원 정도 650원이니까 지금 저쪽에 근데 두 개 달라요. 두 장 달라요. 그러니까 옷을 하나 사 몇만 원짜리 샀는데도 두 장 달라요.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는 돈 몇만 원 팔고서는 주차증은 하나 더 달리는 거야. 근데 안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어떻게 보면 또 그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할 아니 수 없어. 다 충족은 못 시키지. 그렇지만은 회전이 빠르잖아. 회전이 빠른데다가 옛날에 무광으로 내뒀을 때보다는 받는 게 훨씬 더 고객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 주차장만큼은 안 건드리기 좋은 게 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얼른 그럼. 올리고 가야 되는데 아주 좋거든. 근데 여기가 싸가지고 많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 돼. 그 우리 지하는 저 얼마 받아요? 100원이잖아 30분에. 그러니까 그게 엄청 싼 거니까 그거를 올리가지고 한 시간에 200원인데 그거를 이건 올릴 주차비가 생각을 해야 없다. 돼. 얘를 내릴 게 아니라 그거를 올려야 돼. 그것도 올리는 건 또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리는 거는 쉬워도. 논의가 돼서 이분들이 무서운 분들인데. 그러니까 지하는 내가 힘들다고 사람들이 가 아유 있는데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꽉꽉 차. 근데 지하도 꽉꽉 차.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하면 박당진 위원님 말씀처럼 주차장 그 부지를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러면은 있는 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2월 28일 되면은 여기 야외에 있는 그 유료 주차장이 없어져서 굉장히 이제 곤란이 예상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의 문제가 아까 얘기한 고정 주차 우리가 이제 서울가 90대에 이르러요. 그러면은 우리 주차장의 보유 면적의 뭐 30-40% 이상이 고정 주차 우리 입점자 차량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고객들이 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차가 지하 주차장은 30분에 100원 주차권을 우리가 팔 때 30분에 100원 1시간에 200원이에요. 이게 요금이 너무 최저예요. 그건 너무 안 맞은. 그리고 어느 정도 잠깐만요. 그게 어느 정도 수익 뭐 입점자한테 많이 받아라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금액이 회수가 돼야 나중에 주차장에서 도색이나 또 파손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수구를 하는 그런 거를 전체적인 거를 우리 입점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사는 얘기예요.
그냥 한 가지 면으로만 보지 말고 저도 그래요. 1.4가 이거 30분에 600원인데 너무 부담된다. 그럼 낮추고 싶어요. 근데 비싸게 받으면 또 역으로 비싸게 받으면 그만큼 또 주차 수익으로 남아서 우리 주차 수익이 우리 아까 조대부 회장님 얘기가 우리가 한 달에 옛날에 자동 주차하기 전에는 200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자동 주차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해서 700, 800 이상 더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금이 공유지 수익금하고 주차 수익하고 관리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주차 수익이에요. 주차 수익이 한 달에 600, 700씩 쏴주고 하니까 모아주고 하니까 게다가 불필요한 공사를 안 합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우리 관리소에서 서투철명에 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세납관리비 회수하고 그래서 돈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인 거를 개개인의 이런 거보다는 전체를 생각을 해서 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갖고 저희 지금 관리비 임원들하고 소장님하고 위원분들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차후에 지금 2월 28일 이후로는 러시가 되니까 상황을 지켜보면서 차후에 이것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우리 부장님이 소장님하고 오셔서 굉장히 좀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또 원가에도 절감이 좀 많이 되게끔 LED를 지금 저번 달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하고 그 다음에 전에보다는 시설부 직원을 LED 공사로 받듯이 외주를 줘서 나갈 금액을 시설부 직원들을 같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공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소장님하고 굉장히 시설부 직원들하고 부장님하고 융화가 잘 돼서 함으로써 또 우리 또 관리비 절감이 또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 부장님이 오셔서 우리 시설에 대한 지금 LED 진행 상황하고 본인이 느끼는 우리 급히 개선을 해야 되고 급히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 걱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백과죠. 우리 전등 교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월 말이면 끝나. 네, 총 1, 2층 270개 계획 중에서 1층은 지금 90개 중에 82개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미교체 8개는 상품이 아직 교체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대로 놔달라고 하는 데가 또 보석집에 2개가 있고 그래서 그건 점포주에 준비가 되면 교체하는 계획이고요. 2층은 총 180개 중에서 지금 한 80개. 이게 1월 15일부터 1층은 1월 말쯤까지 했고요. 2층은 2월 1일부터 15일 동안에 한 80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70개 중에서 162개 정도 해서 60%를 완료했고요. 나머지 2층 한 100개 한 2월 말까지 일단 완료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설부 직원들이 이제 다른 일이 있을 때는 교체를 못하고 이게 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놓으니까 상당히 매장도 밝고 예뻐요. 네, 암만 해놔서. 원래 현모들은 멀리서는 안 보여요. 이게 요금은 얼마나? 요금도 저렴하고 이쁘더라고. 그래서 이걸 완료를 하면은 원래 전등 구입비가 한 9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원래 1,000만 원 예상했잖아요. 예. 연간 2천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월 200만 원씩 절감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건데 많이 했네요. 그래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저 화장실 뭐 이제 저 배수관 막히고 하고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전적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효율도 효율이고 절감도 절감이지만 굉장히 밝아진 것 같아요. 이뻐졌어요. 이게 매장도 500와트인가요? 기존 50와트. 50와트. 기존에는 몇 와트였어요? 기존에는 그 선파장이 하나가 55와트인데 4개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220에서 50으로 일찍을 크게고요. 그러니까 엄청 밝아져. 그게 전기 절감이 된 거죠. 또 열도 안 나잖아요. 열도. 네, 열도 들라요. 2층이 열이 많은데 열이 안 나잖아요. 열도 덜 나고 냉방 효과도 있는 거네. 예, 개별 등도 좀 뺄 수가 있었고 내 이쪽에 있는 거 7개 중에서 5개 다 빼고 2개만 내비다가 밝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밝고. 개별 등도 하고 좋아. 이뻐졌어요. 근데 지금 LED는 그 1층만 나왔는데 3층 아, 다 했어요. 기존에 거의 많이 했어요. 했어요. 한 2018년도 했어 가를 때마다 4층도 하고. 6년 정도 6, 7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오래된 것은 지금 전등이 고장난 것들이 가끔 생기거든요. 이게 6, 7년 되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하면은 1, 2층을 한 3, 4년, 5, 6년 걸릴 거를 이제 부장님이 이제 제안하셔가지고 몰아서 빨리 하자. 3, 4층이 이미 본지가 5, 6년 됐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 그래서 이제 참 좋은 거 같아요. 그 시설부 직원들이 이제 요거를 달고 나면은 시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쪽을 이제 보수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고 감사하지. 왜냐 외주 안 주고 직접 하시고 하니까 인건비 많이 들고. 일단 LED 전등 교체 현황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또 제가 같이 쭉 이렇게 그동안에 1월달부터 전기 쪽에는 정기 검사가 1년에 한 번 있는데 검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변압기를 그전에는 3대였는데 2대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3대로 다 사용하면서 분배를 해서 이게 정전이 됐을 때 이게 자동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게 좀 순간적으로 한 10초 내지 20초 만에 넘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있고 해서 바꿨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정전이 되면 꼭 사람이 절체를 해야만이 자동 절체가 안 돼서 절체가 해야만이 그 비상전원이 들어와요. 그것이 좀 미비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업체에 어제도 왔다 가고 했는데 그걸 이제 보수를 하면은 3월 한번 초 중이나 보수를 하면은 정전이 됐을 때 이 그 비상전원이나 이런 쪽은 그냥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쪽에 보수를 너무 안 해서 그 전층의 그 배전실이라든지 또 이쪽에 입점자 고층은 또 그 내부의 그 배전만이나 이런 것도 그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다 뭐 열화상도 찍고 다 저기를 그 전현장도 하게 돼 있어요. 진구고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걸 안 하면은 나중에 이제 뭐 화재가 나고 뭐 했을 때 그런 것을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기 쪽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 소방 쪽은 우리 뭐 소장님이 뭔가 체계가 잡혀지는 것 같아, 그죠? 이번에 전기공사하면 밥이라도 한번 사드려야 다들 그러게. 해줘야지. 아니 뭔가가 좀 사람 쓰면 3배 드는 거야. 3천만 원 드는 거야. 아니 뭔가가 체계가 좀 잘 잡혀가는 것 같아서 좋네. 맛있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30년 동안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가 거의 없었어요. 돈을 아끼느냐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관리단이나 관리소에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의지가 없었어요. 관심은 안 줬지. 무관심했어요. 그렇다고 인원을 적게 쓴 것도 아니고 20명, 22명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 총 주차 그거까지 해가지고 다 합쳐도 13명이네요. 근데 그 당시에 막 23명, 24명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는데도 유지보수에 대한 거는 너무 게을리했어요. 그 전에 이제 방대실에서 원격으로 다 전등도 끄고 예, 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한 번 고장이 나니까 그걸 보수를 안 하고 그걸 다 끌어버리고서 수동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유지보수하는데. 그리고 그 안전에 관련된 게 전기나 소방이나 소방국도 엄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사용료도 치솟아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 이러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관리비도 또 차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갈 길이 아직도 멀어요. 그래서 일단 요 건물 요에 대한 그걸로 마치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네, 한 가지. 한 저기 부회장님께서 저기 주차장에 그 방화문이 지금 항상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할 때 고객들이 철문을 열어요.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고서 하다 보면 막 뒤에서 잠기고. 지역 방어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조그만 엘리베이터 가는 죠. 4호기. 그래서 그것이 그 방화문이에요. 이제 방화문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열어놓으면 화재가 나면은 자동으로 닫히게 이렇게 설비를 해야 평소에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이제 제품은 어느 정도 요즘에 잘 나와서 이제 가격도 저렴해졌는데 소방 소화전에서 이제 선로를 배선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만 하면은 좀 이제 직접 우리 직원들 이제 시간 있으면 직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이제 샘플로 하나 해보려고. 저 부분이 그 지하 주차장도 이제 카트 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짐을 들고 나왔잖아. 들었으면 철문이 닫혀 있으니까 이거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그게 있으면 열려 있으니까 나가면 되고 하나는 또 이게 상층부 같은 경우에는 5, 6, 7, 8, 10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이게 통로잖아. 양쪽이 철문이 다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덥기도 하고 공기도 안 흐르고 막 답답했는데 그걸 어떻게 되게 저렴한 가격에 찾아내셨더라고요. 저게 샘플이 되면은 열어놓고 있을 수 있으니까 공기도 통하고 상층부 쪽에서도 되게 좀 편리한 부분이 있죠. 소화전 쪽에서 배관을 선로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미리하게 안 보이게 하려면은 공사비 엄청 들어가고요. 콘크리트를 보여도 돼요. 문만 열리면 보여도 돼요. 저런 쫄대라든지 이렇게 쓰면은 조금 뭐 외관은 저기 하고 그러거든. 뭐 업체에 꼭 안 줘도 내부 시설 직원을 할 수가 있겠다고요. 그건 한 주차장부터 해보고 결과를 가지고서 더 결정을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소장님한테 부탁인데 이제 주차장이요. 저게 이제 포화 상태로 가잖아요. 포화 상태로 가면은 지금 뭐가 어렵냐면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주차 뭐 열리고 안 열리고 뭐 상황이 있어. 그러면 관리실로 전화를 해요. 근데 관리실에서는 몰라. 볼 수가 없잖아요. 이쪽 와서 모니터를 보는 수밖에. 그리고 또 저 밑에 그 주차 부스에서도 사실 그분이 주차 낮에는 통제를 해주는데 그분도 몰라. 이게 내가 한번 만차가 돼서 내려갔는데 만차가 됐는데 차 내려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안 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그 메리트 사고 난 것도 사실은 그쪽에 어르신이 계셨지만 그쪽에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아마 내가 볼 땐 책임 소재 가리기 편한데 사각지대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서 좀 카메라를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부분들하고 관리사무소나 밑에 주차부스에서 한 화면에 딱 주차에 대한 것들은 바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 한번 좀 준비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CCTV를 달자는 거잖아요. CCTV 추가해야 되고 추가하면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화면은 예를 들어 저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관리사무소에다가 텔레비 같은 거 모니터 하나만 그냥 놓으면은
그 새코메들이 필요한 화면만 긁어놔 준다고 했거든요. 다 인터넷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냥 보지도 않고 딱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보지 못하고 설명하니까 서로 양쪽에 다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카메라 다학지대 카메라가 추대로 증설이 결정 나면 아마 새코메들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아마 해줄 거예요. 좀 모니터만 하면은. 주차가 문제구나. 주차도 그렇고요. 사각지대가 많아. 그러면 소장님이 카메라를 제가 돈 때문에 저거 하니까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안전이나 이런 주차 편익을 위해서는 그 카메라를 앞으로 점점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조금 더 준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죠. 그런데 또 돈을 써야지 또. 이번에 이게 사실 이런 메리츠 화재건 같은 경우도 뺏기기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만약 카메라가 있는데 어르신이 과실이 있었으면 우리가 안 내도 되는 경우들이잖아요. 보험료도 사실은 보험사료도 우리가 내는 돈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근데 사각지대는 위험한 데들은 딱 카메라를 걸어서 이제 점점 저런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다 체크하고 있어서 우리가 거기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거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 중인 다땡땡 마켓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이 재판 기일이었고요. 기일이었는데 지금 여기 회의 참석하기 전에 이제 우리 법무법인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꾸 자료가 없다, 자료를 준비한다, 상대 측 변호사가 자꾸 시간을 끈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법무법인에서 이제 생각은 뭐가 있지 않느냐, 시간을 이렇게 어차피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파산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그랬을 때는 시간을 그렇게 끌 필요가 없는데 뭐가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 나온 게 우리 법무법인에서는 아들 부자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버지가 법인의 대표이사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추측하건대 급여 지급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노동부에 들어오니까 이걸 바꾼 거예요. 법인을 대표이사를 아들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쪽에는 재산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아들 쪽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연관 지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있다고 하니 그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최인혜 부가위원 톡에서 한번 우리가 결제를 한번 한 게 있잖아요. 이 통장 그걸 알으려고. 그랬을 때 확인을 나중에 해보니까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아들의 같이 사는 여자분은 이사 그 사람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럼 그 계좌에다도 이번에 그거를 법무법인에 주면은 재판부에 제출을 하겠대요. 그거를 동결을 시켜버리겠대. 근데 그거요. 제가 참고로 얘기는 하는데 이번에 다당호 479에다 거기다 싸놨어요, 짐을. 근데 공매가 들어가서 입찰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공매 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를 건 사람이 이제 같이 와서 얘기했는데 거기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이 내용이 어떻게 되니까 자기는 형사로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사로 다 걸었대, 형사로 다. 걸려있대, 지금 걸려있는데 아버님께서 막 연락을 만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시계는 포스가 우리한테 요청해요, 그분이. 여기 상인들 무지 많을 거니까 누구든 뭐 카드 내역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한두 건만 달라는 거야. 그 내용이 뭐냐면 포스가 이쪽과 양쪽이 있었는데 자기는 법인으로다가 물건을 공급을 했는데 결제를 이쪽에서도 하고 개인 쪽에서도 또 결제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내가 법인에다 줬는데 내 사업은 법인에다 하고 왜 개인에서 물건을 파는 건데 돈 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형사가 걸려 있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네들도 자료를 싹 오픈할 테니 자기네 형사를 걸었으니까 오픈할 테니까 여기 상인에서도 자기네 좀 협조를 해줘라. 우린 이런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중요하다. 언제 거래했다는 내역이 중요하다. 하니까 그러면 자기네 자료 오픈하겠다고 하니까 소장님도 한번 그 걔네들랑 만나서 협력하면 아마 걔들도 자료 무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분하고 같이 그분 쪽은 형사 쪽으로 진행하고 네. 우리는 민사 쪽에 진행하고 있으니까 같이 연대해서 우리 자료를 기본 자료는 우리가 지고 있는 거야. 상인들이 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인들은 어쨌든 자기 영수증 쓴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다 카드 내역 들어가서 한 번만 체크하면 돼. 그러니까 올려줄 수 우리 있거든. 법무법인에서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폐업은 했을 텐데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뭔가 재산이 있고 하니까 저렇게 지연을 시키고 이랬다 보니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연대해서 우리는 이 통장 압류나 또 아버지 쪽으로 재산을 있으면 취할 수 있는 걸로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은 화를 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비 막 7, 8천 이렇게 되는데도 공감 소통을 주장하고 다다무라네 닥땡땡 그분들하고 공감 소통을 주장하고 이래다 보니까 금액이 커진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자책골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해도 좋아요. 근데 신고하거나 이렇게 격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공감 소통 얘기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4년도 2월 다른 같은 관리비 부과 심의 회의를 회의하겠습니다.